수질 분석 38번째, 수중 질소의 형태와 질산이온의 분석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질소는 다양한 산화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 형태도 다양합니다. 가장 환원된 것이 암모니아 수준이에요. 그 산화수로 보면은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3가를 가지는 암모니아가 가장 환원된 상태고, 이 암모니아하고 같은 수준의 산화 상태, 환원 상태가 이 유리아, 그 요소라는 거죠. 요소하고 단백질인데 여기에는 이런 그 아민기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가 떨어지면은 암모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화 상태가 영가인 질소, N2, 나이트로젠 가스인데, 질소 또는 질소 가스라고 부르는데, 이 질소는 이 대기 중에 뭐 한 80% 되니까 굉장히 양이 많죠. 그런데 아주 불활성해요. 그 불활성이라는 말은 생물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생물이 단백질 만드는데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질산 이온이 있습니다. 나이트라이트, NO2 마이너스 이온인데 플러스 3가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아질산 이온은 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아주 소량이에요. 소량이고 보통 물에서 무시할 정도로 양이 적어서 분석을 하질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전체 질소의 총량의 한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이 제일 많은 게 질산이온입니다. 나이트레이트라고 부르는 질산이온이 질소가 가장 산화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산화된 형태고, 왼쪽으로 갈수록 환원된 형태. 이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느냐, 환원된 상태로 존재하느냐는 산소의 양이 크게 좌우합니다. 담수에서 주로 나이트레이트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나이트레이트 형태로 존재하는 상태는 산소가 있는 억시 컨디션이고, 앤억시 컨디션에서는 환원된 암모니아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산화 과정에는 이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질소 가스는 사실 이 산화 상태로 보면 중간에 끼어 있지만 거의 불활성 물질이어서 반응을 뭐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암모니아가 그 산화가 되면은 질소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이트라이트로 갑니다. 나이트라이트로 가서 그 나이트레이트로 산화가 돼요. 또 나이트라이트가 환원이 될 때는 이제 나이트로젠이 일부가 좀 만들어지는데 산화될 때는 암모니아에서 이 나이트라이트하고 나이트레이트로 바로 가게 됩니다. 질소의 분석 방법입니다. 질소의 분석 방법은 질소가 이렇게 다양한 산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레이트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세 가지 형태로 각각 다른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의 측정법은 암모니아,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레이트 이 세 가지 측정법이 있는데 다른 형태의 그 질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모양을 바꿔서 측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백질을 측정한다. 그러면 단백질에 있는 그 질소는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이것을 암모니아로 바꿔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요즘 토탈 나이트로젠 측정하는 방법은 이걸 나이트레이트로 바꿔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트레이트는 그대로 자체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나이트라이트를 또 나이트라이트로 바꿔서 측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질소를 분석하는 형태는 암모니아이거나 나이트라이트이거나 나이트레이트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형태로 측정을 합니다. 이 중에 암모니아 분석법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이 있는데, 암모니아는 인도페놀법, 네슬러법 이런 그 흑광광도법으로 측정합니다. 주로 지금 사용하는 게 요즘 인도페놀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시약을 넣어서 그 발색을 시킨 다음에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트는 거의 분석 방법이 요 한 가지입니다. 나프틸 에틸렌 다이아민 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는 시약을 넣으면은 발색이 되는데 아주 강한 발색이 나와요. 아주 핑크빛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센시티브하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농도도 잘 측정이 되는 그런 좋은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라이트는 요거 한 가지 방법은 다 똑같이 이걸로 쓰고 있고, 근데 나이트레이트가 이제 물속의 대부분인데, 나이트레이트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체 흡광, 그러니까 나이트레이트 자체가 흡광하는 그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발색을 시켜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이트레이트에다가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주어서 이 나이트라이트로 발색을 시키거나 아니면 나이트레이트에서 발색을 시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그 일렉트로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렉트로드, 나이트레이트를 측정하는 전극법이죠. 전극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보통 고농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지하수 같은 거 고농도를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고, 보통 지표수에서는 이 일렉트로드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 나이트레이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뭐냐면은 그 컬럼을 통과시키면 이온의 특성에 따라서 통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컬럼의 레진이 예를 들어서 양이온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음이온이 들어가서 이걸 여기 이제 좀 붙잡히죠. 그러다가 서서히 빠져나오는데, 이온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먼저 나오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컬럼에다가 레진을 채운 다음에 이제 시료를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면서 이제 나오는 것을 센서로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타임에 대해서 나오는 순서가 시간이 달라지죠. 그럼 이 시간을 재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이온이고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이온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농도의 피크의 높이는 우리가 스탠다드 솔루션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레이트 1mg per 리터짜리 요만큼, 2mg은 요만큼, 3mg은 요만큼 이런 식으로 넣어서 피크를 확인을 하고 시간도 확인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샘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요즘 이제 점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여러 종류의 이온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이온을 측정하는 걸 보면은 음이온 중에 제일 많은 게 물속에서 제일 많은 게 뭐 바이카보네이트 이런 건데, 이건 너무 많고 또 pH에 따라서 막 변하기 때문에 잘 측정을 하진 않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 이런 음이온들을 다 메이저 이온들이죠. 이것은 메이저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양이 많은 거죠. 메이저 아이온들은 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잘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여러 이온이 한꺼번에 다 측정이 돼요.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클로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비도 샘플 하나에 10,000원 이내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애나이온하고 케타이온, 그 음이온과 양이온을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다. 레진의 그 컬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음이온이 잘 측정이 되고 어떤 양이온이 잘 측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농도가 높은 그 메이저 이온의 경우에는 메이저 이온의 경우는 분석이 잘 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그런데 낮은 농도에서는 흑광도법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 나이트레이트 측정 방법으로 브루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루신법인데 이것은 발색 시약을 넣는 거예요. 브루신이라고 하는 그 시약을 넣어서 색깔을 낸 다음에 그 발색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온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온도하고 가열 시간 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할 때마다 농도의 그 변이가 막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에서는 채택이 되어 있는데 그 국제공인의 스탠다드 메서드에서는 탈락되어 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니던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는 이것이 스탠다드 메소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방법을 사용하곤 해보곤 했는데 그 후에는 이 방법이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 스탠다드 메소드는 줄여서 한 것이죠. 원래 이름은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라는 이름의 책인데 미국하고 전 세계의 수질 분석 전문 학자들이 모여서 한 3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몇 년 써봤더니 좀 좋지 않다 하고 하면은 평이 나쁘면은 그 방법을 탈락시킵니다. 빼버리고 또 새로운 좋은 방법이 개발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2, 3년에 한 번씩 그 개정판이 계속 나오면서 조금씩 방법들이 바뀌어 가요. 브루스인법은 옛날에 스탠다드 메소드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에서는 채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트레이트 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 카드뮴 리덕션 메소드예요. 카드뮴 환원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카드뮴을 쓰기도 하고 뭐 다른 그 금속을 쓰는 구리 같은 다른 금속을 쓰는 그 방법도 있어요. 원리는 뭐냐면 이런 그 카드뮴이나 이런 금속 컬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리관 안에다가 카드뮴을 이런 작은 알갱이를 이렇게 채워 넣어요. 보통 실험실에서는 유리관을 쓰던가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 튜빙, 타이건 튜빙 같은 것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이제 솜으로 양쪽 끝을 이렇게 살짝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샘플을 펌프로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켜 주면은 들어갈 때는 나이트레이트로 들어가는데 요게 이 카드뮴에 의해서 환원이 돼요. 여기서 환원이 돼 가지고 뭘로 환원이 되느냐면 나이트라이트로 환원이 됩니다. 그 나이트라이트로 환원을 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나이트라이트는 아주 그 강한 발색을 가지면서 아주 민감한 방법이에요. 흑광도가 아주 민감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이 잘 됩니다.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에요. 그 스탠다드 메서드에서 채택이 되어 있고 특히 그 농도가 낮은 해양에서 아주 적합한 방법입니다. 담수에서는 그래도 질소가 뭐 보통 나이트레이트 농도가 담수에서는 보통 한 1mg per 리터 이상 정도 돼요. 그런데 해양에서는 한 0.2mg per 리터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낮기 때문에 이
이 정확도가 높은 카드뮴 리덕션법, 카드뮴 환원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정시험법으로 채택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UV 흡광법입니다. UV 흡광법은 어떤 원리로 하느냐면 나이트레이트 자체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나이트레이트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색을 내는 컬러링 리전트 같은 것이 필요 없어요. 발색 과정 없이 그 자체가 가지는 자외선 흡광을 이용하는 겁니다. 파장을 보면 215 나노메타 정도 파장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0에서 한 215 나노메타 이런 자외선 파장을 잘 흡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외선을 유기물도 같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유기물도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탄을 넣어 가지고 제거합니다. 활성탄이라는 게 뭐냐면 숯가루죠. 숯가루. 그 숯가루 가지고 이 활성탄을 흡착시켜서 그 다음에 숯가루를 걸러내요. 여과지로 걸러내면은 유기물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 유기물을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성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유기물 분자들 보면은 이런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휴믹 서브스턴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죠. 휴믹 서브스턴스가 산성에서는 이렇게 전하가 없어져요. 전하가 없어지면서 침전이 됩니다. 그런데 알칼리성이 되면은 이 카복실산이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알칼리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리가 되면서 이온이 되죠. 이온이 되니까 물 분자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용해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 분자가 용해된 상태가 된 다음에 이게 이제 활성탄의 숯가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흡착이 되고, 그걸 걸러내고 나면은 또 다시 산성화 시킵니다. 이 색깔이라든가 흡광 이런 것들은 pH에 민감해요. 다시 산성화 해가지고 215 나노메타 파장에서 측정한다는 거죠. 이때 그 흡광도를 측정하는 큐베트는 자외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쿼츠나 또는 하이 실리카 글래스로 만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탠다드 메서드에서는 탈락이 된 방법이에요. 이것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원 시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탈락이 됐어요. 아마 이 유기물의 방해 같은 것 때문에 정확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